That's a good look. I mean, it's a good looking airplane. No doubt about that. That is the best of all worlds there. Like an eagle, like a modern eagle, I guess. Yeah, there's a slow speed demo, which is really not that slow. I love that paint job, though. Can't say that enough. Big cockpit, too. A lot of room. It definitely is when you're making your own jets, and for a while, they had a very good pace.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KF-21 보라매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핵심 중의 핵심 기술이 마침내 개발되어 전세계, 특히 동급 전투기 시장의 경쟁국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F-22나 F-35와 같은 5세대 기체와 4.5세대 KF-21을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극도로 낮은 레이더 반사 단면적 값을 구현하는 스텔스 성능, 그리고 그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해주는 내부 무장창 기술인데요. 이 두 가지 거대한 난관만 우리 순수 기술로 국산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상 완전한 5세대 전투기인 KF-21EX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가지 핵심 기술과 직결된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산과 경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오늘 빠르게 한번 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지난 11일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저피탄 비행체의 제작 공정에서 가장 근본적 어려움으로 꼽혔던 스텔스 외형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작업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한국의 독자적 기술로 말이죠. 기존 기술로는 숙련된 엔지니어들조차 꼬박 수십 일에 걸쳐 수행했던 이 작업을 불과 단 3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게 만든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의 혁신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소프트웨어이길래 이런 혁신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텔스 성능의 핵심은 레이더 전파를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흩어버리는 극도로 정밀한 기체 외형 그 자체에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컴퓨터 3차원 설계상으로는 아무리 완벽하게 설계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만 개에 달하는 부품을 실제로 조립하고 결합하는 제작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0.001mm의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미세한 오차를 정확히 찾아내어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상에서 거대한 반사점으로 잡히는 그저 비싸기만 한 일반 전투기로 전락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러시아나 중국산 전투기가 표면 단차로 인해 높은 RCS 값을 보이는 것과 같이 말이죠. 지금까지 한국은 이 치명적인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로 측정한 비행기 표면에 5,000개 가량의 방대한 좌표 데이터를 원본 설계도와 일일이 수동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해왔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고된 작업에만 꼬박 5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병목 시간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한 대의 기체 외형을 검사하는 동안 다음 조립 공정은 속절없이 완전히 멈춘 상태로 대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전투기를 생산하는 총 시간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건 인적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5,000개에 달하는 복잡한 숫자 데이터를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다 보면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수로 잘못 보거나 특정 부분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 한 군데의 좌표값을 잘못 판단하는 그 사소한 실수 하나가 수천억짜리의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난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5세대 KF-21EX 개발의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경우 스텔스 외형 검사를 위해 독일 지멘스의 팀 센서라는 소프트웨어를 PLM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한 누적 비용이 최소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문제는 이것이 곧 전투기의 생산 단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인데, 그러나 KF-21 보라매의 수출 전략은 F-35를 구매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정도의 고성능이 필요 없는 나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조 원을 들여 외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자동화하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전세계 산업계 표준 3차원 설계 툴인 카티아와 데이터 입력 툴인 엑셀을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이 자동화 도구는 3차원 설계 툴이 모든 모델링과 복잡한 공간 좌표 계산을 담당하고, 이후 엑셀이 그 측정된 5,000개의 좌표 데이터를 입력받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는 역할을
역할로 수행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계산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스텔스 항공기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가 정교한 코드로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전투기 날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워 날개 끝이 설계도보다 살짝 아래로 처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한국의 자동화 프로그램은 이것을 불량으로 체크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값을 보정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베스트 핏이라고 하죠. 또한 스텔스 성능은 동체 부위마다 그 중요도가 명확히 다른데 가령 기체의 날개 앞쪽이나 공기 흡입구 주변은 0.1mm만 틀어져도 스텔스 성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날개 뒤쪽이나 동체 하부의 특정 영역은 스텔스에 덜 민감하죠. 한국형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방대한 스텔스 공학 지식을 탑재하고 있어 중요 부위는 극도로 정밀하게, 덜 중요한 부위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검사하는 영역별 차등 정밀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검사를 방지하고 검사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의 도입으로 인한 결과는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분석하는데 시간은 단 30분, 정확도와 신뢰도는 100%로 수렴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기존에는 문제점이 발생 시 수천 줄에 달하는 숫자 목록을 보며 추측해야 했지만 현재는 3차원 설계 툴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인 부분은 초록색으로 허용 오차를 벗어난 불량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즉각 표시되는 것이죠. 사실 기존 수동 검사 방식으로는 5세대 기체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보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번에 개발된 자동화 도구로 KF21이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드디어 확보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처럼 5세대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하드웨어 요소가 필수적인데 이마저도 최근 한국이 개발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지난 7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소재개발연합에 출범 이후 거둔 국산화 개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전투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 금속 재료, 즉 항공용 고강도 알루미늄이나 티타늄과 같은 핵심 소재들을 대거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항공기용 소재는 초고속 비행 시의 엄청난 공기 저항, 극저온과 고열을 오가는 극한의 온도 변화, 그리고 격렬한 기동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기에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고 안보와 직결된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데요. 당연히 서방 선진국들은 이 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상태였죠. 그로 인해 2019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43개의 소재 부품 제조사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총 52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항공소재개발연합이 출범합니다. 카이는 당장 KF21을 양산했을 1800여 종의 소재 부품 중 우선 900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명확한 수요를 제시하면서 개발만 성공하며 카이가 책임지고 전량 구매하여 KF21에 적용하겠다고 확실한 시장을 보장까지 해주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시장이 불확실해 투자를 망설였던 국내 기업들은 모두 개발에 뛰어들었고 불과 6년 만에 항공소재 69종과 표준품 159종, 총 228종을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입 대체 효과만 해도 당장 715억에 달했죠. 카이는 2030년까지 사용 빈도가 높은 900종을 모두 국산화해 누적 1조 3천억 원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1조 3천억이란 돈은 해외로 빠져나갈 외화가 고스란히 국내 43개 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국산화된 항공소재 69종과 표준품 159종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데요. 고강도 알루미늄 압출제는 항공기의 동체 표대나 날개 구조물처럼 특정 단면 모양을 가진 길쭉한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티타늄 압연제는 초음속 엔진 주변의 강력한 내열 부품이나 높은 강도가 필요한 핵심 구조물에 사용되는 티타늄 판재 또는 박판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금속 분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최근 각광받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식으로는 만들기 어려운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합금 분말입니다. 표준품 159종은 이러한 소재로 만들어진 항공기 여러 곳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특수 볼트, 너트, 베어링, 각종 센서 등을 말하죠. 그렇다면 이 소재 국산화가 왜 5세대 개발에 극토록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것일까요? 5세대 스텔스의 성능은 앞서 언급한 공기역학적 외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데요. 형상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소재 기술, 즉 레이더 흡수 소재입니다.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288종에 포함된 티타늄 압연제나 금속 분말과 같은 다양한 복합 소재들은 그 자체로도 스텔스 성능에 영향을 주는데요. 즉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더 진보한 레이더 흡수 소재를 독자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초
기초 소재들마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면 그 위에 덧발을 핵심 레이더 흡수 소재의 독자 개발은 애초에 시작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특히 내부 무장창의 설계에 필요한 핵심 소재가 바로 이것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그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화염과 폭발적 압력을 기체 내부 구조물이 그대로 견뎌내야만 하고, 또 초음속 비행 중에 무장창 문을 열 때 발생하는 진동 부하는 기체 피로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극악의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산화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과 내열 티타늄 합금 없이는 구조물 제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카이와 ADD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뤄낸 성과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정밀 공정 자동화를 통해 5세대 스텔스 형상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스텔스 형상을 실제로 구현할 하드웨어를 확보한 놀라운 성과이죠. 지금도 4.75세대라고 불리는 KF-21이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 같은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바로 5세대 기체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5세대의 모든 조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KF-21입니다. 실제로 최근 구독자 48만의 전투 조종사 출신 CW 레모니는 최근 아덱스 2025에서 공개된 KF-21의 실제 기동 시연을 보고 극찬을 하면서 F-22와 F-35를 이을 세계 최고의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4.5세대기와는 확연히 다른 유려한 공기 역학적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익형 스텔스 외형을 극찬하면서 기동 성능도 매우 뛰어나 보인다고 분석하였죠. Hello. A lot of you sent me this KF-21 prototype comparison. I think it's a video from 2023 and 2025. We're going to take a look and see what we can learn. KF-21 is a cool fighter, Gen 4.5 or 5. It's kind of weird because it looks a lot like a Raptor, but in the early versions, I think later in the EX, they're going to change this, but early versions, it's all external stores, so different stealth characteristics. But it's a really cool South Korean produced fighter that is interesting to look at.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some of the features and break down what we see on these two videos. October 31st is the demo flight comparison. You can see right off the bat, the square intakes, it's got ground power hooked up, HUD, canopy bow, IFF interrogator, IRST, infrared search and track. So that's a cool feature to have. 20 mic. You hear that howl? It sounds like a Hornet because it's got Hornet engines, the 414, 400. These are indigenously produced, the 400K, but it's still the same GE 400. Flight control bit, built-in test. Every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in the world, including the F-16, F-18, F-22, F-35, they all do their own built-in test. So that's standard stuff. That is a two-seat version. I don't like it. It needs to only be single seat. But I guess for training, or if you wanted to put like a strike package and you wanted a Wizzo running drones or whatever, I guess you'd have that back there. But pretty cool. You can see the countries involved. Obviously, again, this is a prototype. I think in 2026, they're going to get their first 20 aircraft, and then they're going to later go to Block 2, and then the EX will then have full stealth with internal weapons bays. But this is kind of like their first hack at it, and that's, I mean, other than like the F-850. But this is a really cool airplane. Helmet-mounted display. Looks like Jahemix of some sort for the guy in the front. Guy in the back or girl in the back's not doing that. So normal HUD, partially reclined seat. Like I said, you got the canopy bow there with the IRST and then the intakes. Twin engine. And I guess this is the newer one. And I like the kind of the ghost paint job. That's pretty cool. Non-thrust vectoring, as far as I know. I don't think it's got 2D or 3D or anything like that, but good looking airplane. The D model, not as much, but it's a definitely a well designed aesthetically, but looks like a mini Raptor. Although it is a big airplane. I mean, I think the max gross takeoff weight's like 44,000 pounds, which is pretty heavy. More than Viper. That's like Super Hornet numbers. But you can see there. So it's not, depressed. So it's not an internal weapons bay, but you've got kind of depressed slots. But then if they add any kind of pylons or anything, it's just like a normal fighter. But this is going to be multi-role, so you're not necessarily needing stealth. And again, if you're only talking homeland defense, you
might not be interested in that for the later days of the war. Yeah, no thrust vectoring, but again, it's got quite a bit of thrust in general. Actually, no, I take that back. It's 54,000 pounds max gross takeoff weight, with 44,000 pounds for the 44,000 pounds in afterburner with both engines, with the GE engines. GE makes good engines, so it's a good choice. And then again, this is an air show, so you're not going to get any of the features that we care about in 2025, the beeps and squeaks. But I mean, obviously, it's just going to be cool for performance-wise. Min radius turn there. I think Mach 1.8 is what they have it. 1.81. I don't know. I'm guessing 9G fighter. I would assume based on that min radius turn. We also don't know the alpha. But without thrust vectoring and the leading edge extensions, I doubt it's as maneuverable as like a Super Hornet or a Hornet. But it's still a very capable aircraft. I mean, with the F-22, which this looks a lot like, the thrust vectoring and the thrust to weight ratio is what gives you that turn performance, instantaneous and sustained. I don't know that this is going to be probably more like the F-35, if I had to guess, as far as turn performance. But you can do a lot with flight control computers now, which is what the F-35 does. Doesn't need thrust vectoring, just needs thrust. And yeah, I mean, looks very similar in this view to the F-35. So probably 9G, one 9G turn, higher AOA, like Ghost paint job. That looks cool. There you go. Very cool demo. Very well flown. Aileron rolls, always important in combat. So not probe and drogue, but a boom, like the U.S. Air Force would use. Carve outs for the missiles there on the belly. That's a good look. I mean, it's a good looking airplane. There's no doubt about that. That is, I mean, the best of all worlds there. Like an eagle. Like a modern eagle, I guess. Yeah, there's a slow speed demo, which is really not that slow. I love that paint job, though. Can't say that enough. Big cockpit, too. A lot of room. Same demo. Both years, it looks like they did pretty much the same profile or anything like that out of it. It looks like it's just going to be a multi-role workhorse, bridging that 4.5 to 5 gen or 5th gen gap. Highly competent design pilots. It definitely is when you're making your own jets, and for a while they had a very good pace. Yeah, that cockpit looks a lot like the F-35 as far as the space and design and stuff. That looks very similar to the F-35, minus the HUD, which I think it's good to have the HUD, to be honest with you, other than just relying on the helmet. But it does have a helmet. I don't think he's wearing one right here, but yeah, pretty cool demo, pretty cool airplane. Again, there's the Erst. I don't know where I haven't seen the speed brake on it yet. It's on the spine, I would assume, like the Hornet. But cool demo. It'd be interesting to see kind of more high alpha stuff if it's capable of doing it, and kind of what kind of turn performance. Obviously, it's still a prototype, so what matters is the sensors, which has got an ESA radar, which is shown to be pretty capable. Small drones, real far out, indigenously produce their own fighter, especially this 4.5 to 5 gen, and then it'll be 5th gen when they go to the EX. Is awesome, man. I think it's cool. It's a cool demo. Thanks for sending me that. 이처럼 외부 전문가의 눈에도 KF-21의 5세대 잠재력은 명확히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이 성공한 두 가지 핵심 기술 확보는 그 잠재력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확고한 이정표입니다. 보고 있나 있니? 오늘의 한 줄 평. 그럼에도 KF-21은 5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끼린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